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연구 지원 인력 부족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네. 그리고 또 편법 운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구 지원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시고 있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 개발비 수준 또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연구 효율이 높지 않다는 일반적인 평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왜 우리는 노벨상을 타지 못하냐 이런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과연 노력을 성실하지 못해가 그런가, 행정적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전반적인 게 다 겹쳐 있을 거라 봅니다. 연구 환경과 또 이런 어떤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연구 효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저는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그중 하나가 연구 인력 대비 연구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분들 또한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연구 기관들의 인력 구성을 보면 대략 연구 인력이 79%, 연구 지원 인력이 21% 수준입니다. 맞으시죠? 네, 행정 포함해서요. 그렇지, 네. 그렇죠. 예, 출연의 비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다른 나라들의 주요 연구소 연구 지원 인력을 보니까 독일의 이제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지원 인력이 63%예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이화 연구소 같은 경우는 53%에 달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원 같은 경우도 52%의 지원 인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연구 지원 인력 비율이 21% 정도니까 떨어져도 많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연구 지원 인력 비율이 매우 낮다 보니까 연구직을 연구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이제 편법이거나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편법으로 어쨌든 간에 연구 지원 인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고 이런 것 또한 인지하고 계시죠? 네, 간혹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이 과기부 감사에서 발견돼가 연구비를 반환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지금 또 이러한 어떤 사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 예, 이제 이사님께서는 이런 연구기관이 연구 지원 인력 비중이 이제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 대해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대책을 고민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네. 이 문제는 사실 그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 당장에 지금 연구 인력을 줄이고 행정 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 행정 효율화 내지는 선진화를 통해서 좀 공동으로 들어가는 연구 행정 서비스를 좀 총괄을 해서 그 남은 인력을 여분의 인력을 연구 지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하나의 지금 예. 그것이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비정규직 연구원들 같은 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단기간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보면 다수가 연구 지원 인력으로 사실상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이런 게 상당히 어쨌든 편법일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이제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일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도 발생. 그런 상황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는 이제 연구 인력과 연구 지원 인력 구분하는 이제 통계에서도 이제 왜곡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연구 지원 인력이 부족한 것이 이제 분명하지만 정말 얼마나 부족한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문제 제기가 나타나 있지 않는 거예요. 편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 실제적으로 연구원을 연구하는 데 집중을 시키고 행정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야 될 사람들을 행정 지원 인력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부족한지 안 한지 모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게 편법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거 맞으시죠? 네. 인정. 그래서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어쨌든 간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네. 이건 연구
아니잖아요, 그죠? 연구 그렇습니다. 환경과 네. 또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어떤 체계와도 시스템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태 조사를 우리 오늘 차관님 또 계시고 하니까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실체 조사를 반드시 한번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연구 인력이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고 실제로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내가 내보내거나 2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연구 인력인지 행정 인력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 평가할 때는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규직까지 그 일을 본연의 임무를 했더라면 충분히 어쨌든 간에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지원 업무를 시키다 보면 평가 기준은 평가 점수로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규직 시켜야 될 이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 사람은 네네. 네, 저희가 전수조사는 아직 못했지만은 지금 그 조사한 것에 의하면 연구자에 심할 경우에는 한 50%의 업무를 행정에 지금 쓰는 경우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행정 선진화나 또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이걸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각 연구자별로 행정 업무 또 연구 지원 업무에 어느 정도 종사하고 있는지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심도 있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아마 이런 충원이 대대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일본이나 프라운호퍼처럼 간다고 하면은 아마 대대적인 그 연구 보조 혹은 행정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아마 그 대목은 이제 기재부와 또 아마 상의를 또 심각하게 아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첨언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출연연의 연구직 관련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보다가 실제적으로는 연구 지원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연구 지원 인력으로 분류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소위 우리나라에 조금 있는 산업공상의 그 인식 때문에 연구자는 사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 지원 인력들은 그 외에 뭐 공이나 이렇게 조금은 지위가 낮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화나 인식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저희가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도 실제로 연구 지원 인력에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TO에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던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라고 그 여러 기회를 열어주는데도 당사자가 거부하는 일들도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지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그것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거냐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같이 더 검토를 하고 문제를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